네,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끝이 있겠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든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횡보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쌓아놓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론가 튀게 되거든요. 위로 튀게 되면은 좀 세게 튀고 64,000 위로 안착을 해주면 나중에 뭐 상승장으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번 주에 과연 제가 기대하는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3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시간봉 차트거든요.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제 생각에 이번 주면 어느 쪽으로든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지루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49,000달러 여기는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올해 이 가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56,000달러. 여기가 저는 뭐 단기 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를 웬만해서는 깨고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좀 큰 상승이 있었죠. 이때 한 62,000달러, 이때가 한 56,000달러 요 정도 됐는데 이 범위 안에서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이 8월 23일인데 요때가 한 8월 8일, 9일 그쯤 됐잖아요. 한 2주째 계속해서 요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할 때 느끼는 게 많이 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원하는 물량을 다 보유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상승을 안 하지? 하고 좀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모아가야겠다. 빨리 안 올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한다면 빨리 오르는 게 꼭 좋은 건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거나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모아갈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좀 좋은 가격으로 머물러 주는 게 사실 고마운 거죠. 이 2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역사상으로 봤을 때 좀 싸게 사는 거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 많이 꼬꾸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또 설사 빠진다고 해도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끝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끝이 있겠죠. 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든 뭐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별로 관심 없잖아요. 파월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밤 1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한 10시 30분쯤에 라이브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10시 반에 라이브에서 한번 더 만나서 차트 움직임을 좀 볼 거고요. 제가 뭐 파월 연설 막 들으면서 뭐 직독직해 하면서 뭐 통역하고 동시통역하고 뭐 오선님처럼 뭐 이런 거 할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뉴스들 정도 볼 거고 뉴스에서 뭐 이야기 빨리빨리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볼 거예요. 방향성이 정말 크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좀 그거를 라이브로 같이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밤에 10시 반에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대략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라이브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좀 지루한 이 횡보가 좀 끝날 수 있을지, 설마 하방일까요?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와, 이건 진짜
만약에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런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악랄하다?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큰 이변이 없다면 상방이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상태라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방이 한 51% 정도 개인 관점입니다. 하방은 한 49%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하방 가는 거는 정말 다 털어버리겠다. 뭐 개미들 다 털어버릴 거야. 약간 좀 요런 느낌이죠.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거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최근엔 없었죠. 네, 최근에 계속 인상되다가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금리 인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20년이에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게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 이때도 당연히 잭슨홀 미팅이 있었겠죠.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2박 3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8월에 하는데 2019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리 인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25%에서 한 번 내려가지고 2%로 2.00%로 이렇게 인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요때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항상 잭슨홀 미팅은 8월 말쯤 있잖아요. 8월 말에 요즘에 잭슨홀 미팅을 하고 요때 뭐 저점이었죠.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이때 실제로 금리 인하를 잭슨홀 미팅 끝에 인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나스닥이 오른 거죠. 나스닥이 이렇게 지수인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27%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이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을 다들 언론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때 그래프를 보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이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다가 3월 달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죠.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원래. 나스닥이 한 32%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빠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2%에서 0.5%인가 0.25%인가 하여튼 여기까지 확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그 다음은 네, 진짜 역사적인 찐 상승이 있었죠. 네, 이렇게까지 상승한 예가 있었나요? 나스닥이 그때 6,600이었거든요. 지수가 최저점이. 그 뒤로 어디까지 올랐나 보세요. 네. 16,000까지 올랐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600에서 16,000. 두 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거의 뭐 2년이 좀 안 되죠. 1년 반 동안 144%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미친 거죠. 네,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때부터 금리를 막 인상하죠.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하면서 금리 인상 엄청 하면서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9월 18일부터는 금리 인하가 뭐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뭐 25bp 인하하냐, 50bp 인하하냐 이 차이지 금리 인하를 안 하냐 혹은 인상하냐 그런 거는 아예 시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네, 그건 진짜 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이 시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파월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에 좀 전 세계의 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이다. 하지만 솔직히 비트코인 시세에는 나스닥하고 좀 디커플링 돼 있거든요. 나스닥은 뭐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나스닥도 상승하고 뭐 이거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대대로 안 가면 실망할 수도 있어서
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따가 밤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도 하는 거거든요. 예측하기가 저는 뭐 실력이 원래 안 돼서 못하지만 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끝에 이게 좀 상방으로 정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일단 여기에서 힘은 좀 많이 응축했잖아요. 이게 횡보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쌓아놓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론가 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튀게 될지 아니면 아래로 튀게 될지 그거는 뭐 누군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로 튀게 되면은 좀 세게 튀고 64,000 위로 안착을 해주면 나중에 뭐 상승장으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번 주에 과연 제가 기대하는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돈의 속성과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이랑 김승호 회장님이랑 대담하고 관객분들 질의응답도 받고 뭐 이런 영상인데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짧지 않은 영상이긴 한데 1시간 30분이거든요. 시간을 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샷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 형식의 영상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빠서 못 보셨거나 아니면 봤지만 어떤 초점을 뭐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간단한 뭐 요약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김승호 회장님이 엑시트를 했잖아요. 스노우폭스라는 도시락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 일본에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8천억 원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는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돈인데 일본의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8천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스노우폭스라는 도시락 회사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일본의 젠쇼라는 데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죠. 사업도 되게 잘 하셨고 8천억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에도 되게 좀 밝으십니다. 책들을 읽으면 뭐 빌딩 구매하고 빌딩 매수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김승호 회장님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김승호 회장님 책을 보면은 저는 김승호 회장님 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 책은 좀 잘 읽히거든요. 스노우폭스 북수잖아요. 네, 김승호 회장님이 출판사까지 만드셨더라고요. 돈의 속성. 요거는 뭐 베스트셀러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고 작년쯤에 이 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장학개론. 개인적으로는 사장학개론보다 돈의 속성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책일수록 저한테는 좀 잘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돈의 속성보다 생각의 비밀이 더 좋았고요. 2015년 책이네요. 저는 생각의 비밀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 책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책이 좋았고 김밥하는 CEO랑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 책은 느낌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제가 읽어봤던 책들이거든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책은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요. 네, 거기서 보셔도 되니까 돈의 속성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되게 담백하고 솔직하게 쓰는 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서 뭐 엄청난 걸 배워야지 뭐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사업을 하니까 좀 공감 가는 바도 많고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책들입니다. 뭐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셔서 김승호 회장님 책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돈의 속성이 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아마 이 두 권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돈의 속성이랑 생각의 비밀이랑 이 두 권이 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러 번씩 읽었습니다. 저는 뭐 책 한번 읽어보고 괜찮다 생각하면은 다음에 꼭 다시 재독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다독하는 성격이 아니라 좀 복습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읽어서는 완벽하게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책도 쓰신 뭐 그런 분이고 네, 강추하는 네, 책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성 자산으로 채권을 좀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채권 비중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8천억을 엑시트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되게 많으시겠죠. 그 중에 30%,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겠습니다. 뭐 1조 갖고 계신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재산이 1조라고 치면 채권이 3천억인 거예요. 뭐 엄청나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 10에서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조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요 정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라고 부동산 잡으면 45%니까 55%가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는 하고 계셨대요. 하지만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계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면 그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ETF 승인 난 게 1월 10일이잖아요. 올해 2024년 1월 10일인데 요때 바로 산 건 아니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여기에서 좀 하락하면 그때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처음으로 매수한 시점이 네, 요때가 되는 거지. 요때 처음 매수했고요. 3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3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이 왔을 때 얌체같이 좀 많이 빠졌을 때 뭐 요럴 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60개 갖고 계시대요. 60개.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의 0.5% 정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0.5%.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금성 자산, 요게 채권이잖아요. 60개. 그냥 편의상 비트코인 60개를 60억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니까. 그럼 현금성 자산이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채권이 한 30% 정도 되죠. 30%. 그러면 30%에 0.5%니까 한 3,600억 정도 되네요. 그럼 대략 제가 계산한 게 맞네요. 그러면 김승호 회장님 재산은 한 1조가 좀 넘는 거죠. 1조.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가 3,600억이니까 이게 그냥 어바웃으로 어렴풋이 이야기한 거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재산은 한 1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뉴스에도 보여드렸지만 8천억의 회사를 일단 매각을 하셨고 기타 뭐 다른 부동산은 별개였을 거잖아요. 책을 보면은 스노우폭스 매각하기 전에도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런 거를 꽤 많이 들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1조 정도. 뭐 9천억이면 어쩌고 뭐 1조 1,000억이면 뭐 어떻습니까? 뭐 대략 그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수를 1월 달부터 조정 받을 때마다 사서 현재는 한 60개 정도 모으셨고요. 앞으로 더 추가 하락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많이 떨어지면은 한 40개 정도 추가해서 비트코인 100개를 채우시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김승호 회장님 마음이죠. 그리고 주식 부분도 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이미 사업가잖아요. 스노우폭스라는 도시락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CEO는 당연히 김승호 회장님이었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도시락 판매였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은 매년 한 15% 정도 이런 회사를 일궈서 8천억에 매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을 갖는 것도 되게 심플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회사는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CEO가 본인 김승호보다 더 좋아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시락 판매보다 더 좋아야 되고 성장률도 15%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본인이 회사를 하시니까 내가 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더 성장률 높은 회사에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본인은 주주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한 주식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60개, 뭐 아주 소소한 양이죠. 현금성 자산의 한 0.5% 매우 소량만 이렇게 갖고 계신 건데,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기 위한 용입니다. 포트에서 비중을 조금 차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영상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투자에 대한 감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오지만 스크립트도 뭐 이렇게 보면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산에 생각을 하다가 비트코인을 한 3년 전쯤에 알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다가 언제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 미국에서 채택을 한 이후에, 그리고 가격이 싸졌을 때 현금이 있으시니까 좋은 타이밍을 잘 기다렸다가 추가로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 스타일이 바이 앤 홀드만 합니다. 좋은 자산이 있으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하고 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플하고 좋은 투자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을 잘 본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나도 너무 내가 트레이딩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심플하고 좋은 돈 버는 방법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거든요. 저는 김승호 회장님 책도 다 읽어봤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하시는데 뭐 우리처럼 아파트 투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빌딩 위주로 투자를 하십니다. 김승호 회장님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사는 거죠. 그러면 빌딩을 살 때 본인에게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빌딩을 파셨다는 이 분은 어쨌든 이 매도자분도 부자일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김승호 회장님보다 더 부자였겠죠. 이때 빌딩을 파신 분 1화가 나오는데 자기가 빌딩이 엄청 많대요. 근데 자기는 빌딩을 매수할 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아니라 김승호 회장님한테 빌딩을 파신 분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출구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빌딩 있죠. 이런 것만 산대요. 이런 것만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이 빌딩을 김승호 회장님한테 팔면서도 너무 속상했대요. 내가 자식들만 아니었어도 이 빌딩은 팔지 않았을 거다. 나는 역 앞에 있는, 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빌딩을 사서 팔지 않고 그냥 쭉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되게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진짜 좋은 빌딩을 잘 찾아서 그냥 그거를 사서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보유를 하면서 돈을 법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팔고 저거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본인의 사업을 하면서 계속 현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현금으로 좋은 자산을 사는 거죠. 뭐 부동산이나 이런 우량한 부동산이나 우량한 주식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쭉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실천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